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벅스 윤충희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하루공부 365에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법이라는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을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다고 답한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즉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원치 않는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다. 아무 생각 없이 전공을 택하고 그 관성에 밀려 직업을 가진 결과다. 내 맘대로 살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셈이다. 그럼 내가 원하는 전공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학에서 전공을 마스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80학점 기준으로 3000시간이 나온다. 즉 일주일에 30시간씩 대략 2년 동안 공부하면 새로운 전공을 마스터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필요한 것, 바로 3000시간이다. 매우 현실적인 시간이므로 당신도 할 수 있다. 전 이제 이 글을 보면서 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 요거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막 무슨 맨날 해외여행 가고 뭐 맨날 놀고 먹고 게임만 하면서 살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뭘까?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것. 예, 요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설령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원하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즐거워. 그래서 이거를 즐기면서 사는 것? 전 이것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였죠. 덕업일치. 예, 취미와 직업이 같은 거. 진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덕업일치를 이루기는 쉽지 않고, 덕업일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얻는 경우도 절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덕업일치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따르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덕업일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은 덕업일치에서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제가 막 지금은 어떤 일에 막 꽂혀가지고 나 이거 하면서 살아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몇 개월 지나도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닐 확률이 커요. 감정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뭐 하나에 갑자기 꽂혔다고 나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열정만 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열정은 쉽게 식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취미와 일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취미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압박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하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고, 이걸 뭐 언제까지 해야겠다는 마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이 되면요, 마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언제까지 이거 해오세요 하면 그때까지 그걸 해야 돼. 그럼 이게 진짜 큰 스트레스거든요. 거기다가 마감만 있습니까? 기껏 해서 갔더니 이거 왜 이렇게 해왔어요, 다시 해오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기껏 해서 내놨는데 손님들이 아무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스트레스, 압박이 일이 되면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것만 힘드냐? 지겨운 것도 있습니다. 뭐가 지겹냐면은, 제가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해봐요. 취미로 그림을 그릴 때는 뭐 없어요. 그냥 내가 그리다가 그냥 스케치북 이렇게 던져놓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스케치북을 던져놓으면 안 되죠. 왜냐면 고객한테 줄 건데.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콘티를 짜봤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내가 일한 거 다 증빙도 해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았어. 그럼 거기서 끝납니까? 세금 내야죠. 내가 수익이 얼마 나왔는지 보고도 해야죠. 그런데 그걸 다 해야 합니다. 그 지겨운 일들을 다 버텨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취미랑 일은 다르구나. 내가 취미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만 가지고 이걸로 내가 직업을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나서는 거,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이다. 진짜 위험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덕업일치에서 열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먹고 사니즘이에요. 이런 말도 있죠. 꿈도 먹여 살려야 꿈이다. 저는 이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아까 전에 그 하루공부 365에 나온 내용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한다. 예. 먹여 살려야 꿈이에요. 굶어 죽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글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 고영성 작가님이 글쓰기, 글쟁이 선배로서 저한테 이제 해주신 이야기였는데,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충이야, 글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충이야, 글쟁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말의 본뜻이 뭐였냐면은, 글쓰기로 먹고 살 수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현실은 말이죠. 글로 돈 벌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아남는 첫 번째 방법은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의구심이 드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내 꿈을 이루겠다는데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전부를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나온 게 옆에 보이시는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을 쓰신 저자분도 처음에는 올인하지 않겠다고? 그런 태도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분이 이제 경영대학원 교수님이신데 학생들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저희 창업 하나 할 생각인데 혹시 투자하시겠습니까? 이러고 학생들이 투자 제안을 온 거예요. 그럼 뭘 할 건데?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랬더니 와비파커라는 안경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이 돈이 되나? 좀 쉽죠? 근데 뭐 사업 내용이 괜찮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분이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투자 제안을 온 사람들이 다 재학 중인 학생이었어요. 아니, 학생이면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쁠 텐데 이거 사업할 시간이 있나? 이게 이제 원 스트라이크였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시간도, 학생이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또 관심도 분산되고 해야 될 거는 많은데 처리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투 스트라이크가 됐고요. 마지막 뭐였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직장도 이미 다 마련해 놨습니다. 뭐 사업이 안 되면은 저희 이제 취업할 곳에 예정대로 취업을 하면은 돈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덤 그랜트가 이 자식들 말이지, 그런 태도로 사업을 해서 되겠어? 여기다가 모두를 걸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 뭐 망할 거를 미리 생각해? 이거 안 돼. 그리고 스트라이크 아웃 하고서는 투자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본 바, 이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공했다고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애덤 그랜트가. 그래서 이제 책으로 써낸 건데, 애덤 그랜트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했대요. 창업할 때 퇴사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니던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이 나을까? 어떤 쪽이 창업을 할 때 실패하고 망하지 않을 확률이 더 클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을 계속 다닌 창업가들은요, 실패할 확률이 33% 더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창업을 하겠다고 내가 사업가가 돼서 사업에 올인해야지, 여기에만 집중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나는 뭐 따박따박 월급 받는 거 좋아,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닐 거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낮았대요. 이걸 보고 애덤 그랜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위험은 주식 포트폴리오처럼 관리하라. 주식의 유명한 명언 있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위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면 다른 분야에서 위험을 상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업, 창업 이런 것들은요, 그 자체로 위험이에요. 왜냐면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베팅을 하고 이 돈을 더 불릴 것이냐 망할 것이냐, 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그 자체로 위험인데,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위험이 발생했으니까 다른 데서 위험을 상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직장을 계속 다니는 것이죠. 여기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위험이 생겼으니까 다른 쪽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한다는 위험 상쇄 방안을 마련한다는 거죠. 이렇게 올인을 하지 않았을 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녔을 때 실패 확률이 줄어든다. 그리고 심적 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꼭 사업에만 해당되는 얘기냐?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수능만 잘 보면 된다 하고서는 수능을 정말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정작 대학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 또는 이번 공무원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라고 시험에만 매달리다가 끝내 합격하지 못하고 나이는 나이대로 들어서 취업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제가 이 두 번째 사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나이를 먹었었기 때문에 그거 망하면 나 뭐하지? 이런 생각 진짜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망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가능성들도 같이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런 공부들, 내가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부들, 이런 인생 공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잖아요. 학교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 안 가르쳐 주잖아요. 부동산 땅 고르는 법 이런 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아남는 법. 두 번째는요, 재무적 사고를 갖추는 겁니다. 이 재무적 사고가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덕업일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걸로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또 반대로 덕업일치를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걸로 먹고 살 수는 있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레스토랑 창업이 꿈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내가 고급 레스토랑을 차려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차릴 돈을 다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스토랑을 딱 차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서 처음 하다 보면은 이제 끔찍한 걸 마주하게 되죠. 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어야 돼? 그런데도 이거밖에 못 벌어? 철저하게 돈으로 따져봐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도 따져보지 않고 재무적 사고를 하지 않고 레스토랑 창업에 뛰어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느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승호 아빠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에요. 본인 이제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옛날에 식당을 운영하면서 썼던 표를 보여주시는데, 딱 띄우자마자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지럽다, 보기만 해도. 막 이러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다 가격화 시켜야 했대요. 다 가격화 시키고, 그래서 여기 포션 프라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위 가격인데, 모든 것을 다 단위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다 가격화 시켰대요. 뭐 어디까지 가격화를 시켰느냐? 한 스푼 줬을 때까지. 한 스푼을 줬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이 나가는가까지 계산을 하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ml 줬을 때 181원이 나갔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해야지. 이 정도로 빠꼼하게 하는 게 재무적 사고다, 이거예요. 이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아남는 두 번째 방법, 재무적 사고를 갖추자.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발 알아보고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 본인이 치킨집을 열고 싶으면 치킨집 아르바이트부터 좀 해보고 하자. 어떤 분은 이런 말까지도 왔어요. 최소 1년은 해봐야 된다. 왜냐? 계절마다 뭐가 달라지는지를 봐야 한다고. 그래야지 뭔가 이제 통찰이 오지. 잠깐 해가지고서는 여름에 장사 막 노천에다가 이렇게 테이블 해놓고 그래서 장사 잘 됐다가 겨울에 쫄딱 망하는 거 모를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아까 전에 이제 글쓰기 같은 거. 저는 그래서 이제 전업 대신에 부업부터 추천을 하죠. 그래야지 이제 글을 써서 돈을 번다는 게 이런 거고, 예, 뭐가 어려운 점이 있고 어디를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공통된 결론은 제발 알아보고 뛰어들어야 한다. 예, 재무적으로 진짜 아까 전에 한 스푼 수준까지 그 정도까지 빠꼼하게 알아보고 나서 뛰어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아남는 세 번째 방법은요, 최소 생활 비용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했던 1달러 프로젝트로 좀 유명한데, 일론 머스크가 젊었을 때 뭘 했냐면은 하루에 1달러, 한 달 30달러로 살아보기를 도전해 봤다고 해요. 그래서 주로 핫도그와 오렌지를 먹었고 가끔 파스타를 해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느냐? 하루 1달러로 살 수 있네? 나 그걸로 생존 가능하네?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해요. 이분도 참 비범한 게 이제 그거에 이어서 한 생각이, 그럼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난 괜찮겠네. 하루 1달러면 살 수 있으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진 보이시죠? 예, 이게 젊은 시절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스타를 구워 먹는 모습인데, 이때부터도 벌써 표정이 능글능글한 게 사람 약 올리기 참 좋게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최소 생활 비용을 도전해보는 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게 무작정 아끼고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 뭐 한 달이나 뭐 2달 정도만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고, 내가 이 정도 비용만 가지고도 살 수 있구나라고 테스트하고, 이후부터는 그냥 정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먹는 거 싸구려 먹으면 나중에 못 망가져요. 절대 무작정 이렇게 1달러만 가지고 사시라는 거 아니고, 네, 적당히 한번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서 한 번만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유용한 걸 많이 제공해요. 내가 어디까지 절약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망하거나 그럴 때
아,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먹여 살리지? 아,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아, 그래,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한 달에 120만 원만 있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어. 공과금 다 내고, 뭐, 월세 내고 다 하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난 120만 원까지는 버틸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떠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 한계를 계산하고, 내 리스크를 계산하고,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산다는 거 사실 뭐랄까 내가 수익만 바라보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안 가더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실 때면은 꼭 한번 내 최소 비용을 계산을 하시고 어떻게 내 한계가 어디인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덕업일치를 이루면서 살아남는 법. 첫 번째, 올인하지 않는다. 하나만 바라보며 살다가 망하면 망한다. 이 말씀 드렸고요. 두 번째, 재무적 사고를 갖추자. 식당에서 소스 한 스푼이 얼마인지까지 계산을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당도 있는 와중에 재무적 사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재무적 사고를 갖추고 시작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최소 생활비용을 계산해보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에 나왔던 내용이죠. 제1원칙, 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슨 문장이 있었냐면, 살아있다면 시련은 지나갈 것이고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이다. 이 말이 정말 맞습니다.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 기회는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근데 살아남지 못하면요, 그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 거죠. 덕업일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